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이 썩거나 그렇죠? 발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발효하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이제 그 인류의 선조들이 알았고 그거를 잘 이용을 해서 음식을 건강하게 오래 보존할 수 있고 냉장이 없을 때. 근데 전기가 발견되고 그렇죠? 냉장이 생기면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생물을 볼 수 있는 기술이 생기게 되죠. 예. 그래서 그 100년 전에는 모든 식품공학이 미생물을 보면서 그 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과학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뺏겼었고, 그렇죠? 그런데 신경 쓸 수 있는 경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일본 술을 과학화했죠. 그렇죠? 네. 이것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게 이제 1945년이라고 쓴 게 굉장히 괘씸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 차트는 일본 정부에서 그 외국에서 담그는 일본의 술, 외국에서 만들어서 상품화된 일본의 술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이 연도는 그 외국에서 만들기 시작한 연도입니다. 사실 일본 술이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는 그보다도 훨씬 전입니다. 19세기부터 그렇죠. 한일 합방이 되기 전부터 일본은 한국에 와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화선 원장한테 술을 배우면서 한 가지 단어를 자꾸 얘기해가지고 계속 꾸중을 듣는데 그 단어가 바로 정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저도 당연히 정정이라고 청주를 정정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러니까 정정이라 했는데 정정은 브랜드 이름입니다. 정정은 국정정주라고 하는 일본 그 사케 회사 부산 근처에 있었던 1890년대에 생긴 굉장히 오래된 일본의 사케 회사고 그거는 또 한국의 물과 좋은 누룩으로 담궜겠죠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상당히 맛이 좋아서 일제 강점기 때 한국에서도 유행했고 일본에서 수입해서 오랫동안 팔았던 그런 훌륭한 일본의 청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한국에서 파는 일본의 일본 술 그래서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미국에서 파는 일본 술 그렇죠? 사케 그렇죠? 예, 사실 미국은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에서 술을 사케를 더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의 그 주조 공장들이 나파밸리, 시애틀에 있습니다. 뭐 일단 쌀이 굉장히 저렴하고 그렇죠. 그 북부 캘리포니아라고 하면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그런 꿈을 꿔봅니다. 한국의 술도 공장을 캘리포니아에다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국 대표 청주입니다. 그죠? 백화수복이죠. 저희가 한가위 때 또 정월 대보름 때 이제 친구나 이제 가족들한테 선물하는 이제 한국의 전통술이라고 하는데 모조리 일본 술입니다. 이렇게 다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우리나라에 일본의 누룩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누룩은 정확한 그런 균주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고지라는 그 누룩을 씁니다. 그 고지는 당화를 시키는 거고 여기다가 효소를 넣어야지 술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와 누룩의 다른 점은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고지는 한 가지 균을 갖다가 배양을 해서 그렇죠? 만든 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스톰 트루퍼 같은 술입니다. 그래서 맛이 정확합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얘네들 로봇이니까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 누룩은 전봉준 장군의 같은 그렇죠 100가지 이상의 곰팡이가 들어있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죠 이 중에는 뭐 겁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상당히 용감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좀 늦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술을 담그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담글 때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술은 이 일본의 술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그런 그 음색이 날 수 있지만 단순하고 한국의 술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렇죠? 오케스트라의 음악 같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스펠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그 한국의 그 표기법은 SOL로 얘기를 하고 이그 SUUA라는 그 스펠링을 쓴 문제가 있어서 학술 대회도 이제 SOL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SOL의 문제는 이 OOL로 끝나는 영어 단어 중에 그렇게 점잖은 단어가 없습니다. 몇 개 되지 않는 단어인데 특히 FOL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주정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이런 놀림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펠링으로 꼭 써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SUUL로 스펠링을 했을 때 또 장점은 마케팅 쪽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서요. 제가 이 브랜드 네이밍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술이 국제화되는데 있어서 그 라벨에 대한 어떤 그 국제 통용되는 그런 리스펙트를 우리가 좀 준수하면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름을 우리가 외국에 갈 때 이거를 막걸리, 청주, 소주 뭐 이렇게 갈 것인가. 소주라는 거는 이미 희석식 소주가 굉장히 소주라는 단어를 외국에 알렸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거를 다시 전통식 소주를 그 소주로 인식하게 재교육시킬 수 있을까? 그거는 좀 모를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라면이라는 것도 책에 나옵니다만 그 란조 지방,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서북 쪽이죠. 거기 지방의 라면은 수타국수입니다. 사실 라면은 그 손으로다가 면을 갖다 맛보았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라면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일본, 한국에서 나오는 인스턴트 누들이 라면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죠. 그렇듯이 소주도 우리가 이게 그냥 희석식 한 병에 뭐 몇천 원 하는 그런 소주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이미 그렇게 머리가 굳어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조차도 소주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죠? 전통식 소주는 한 병이 700ml짜리, 700ml짜리 한 병을 만드는데 엄청난 양의 쌀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술 카테고리를 외국에 알릴 때 막걸리는 unfiltered 술, 그렇죠? 거르지 않은 술. 그다음에 청주는 그냥 술, 그렇죠? 그 앞에 이제 코리안을 저는 붙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를 왜 코리안 술이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코리안 술이 아니고 언젠가는 뉴질랜드에서도 술을 담글 수 있으니까 그때는 뉴질랜드 술 그래 줬으면 좋겠다. 아메리칸 술, 그렇죠? 또 재패니스 술, 그렇죠? 코리안 사케가 있으면 재패니스 술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코리안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희석식 술은 우리가 다일루티드 술 그러면 물탄 술이 되니까 사실 맞지만 블렌디드 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술을 그 바텐더들이 사용하는 그 술 블렌딩. 그러면 굉장히 애국을 해서 아마 또 대통령이 또 그런 술을 또 선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굉장히 특별한 그런 그 기회가 있었는데 고려대학교에서 국제 캠퍼스에서 이 외국인들을 데리고 직접 클래스에서 막걸리를 담궈서 그 모의 브랜딩 클래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대학생분들이 계시면 올여름에도 제가 고대에서 같은 수업을 할 겁니다. 네, 참석해 주시면 굉장히 그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 술은 이 발효한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발효주는 발효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청주와 치즈, 막걸리와 치즈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한국의 이 전통적인 이 소주 세계를 제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 이유는 이 위스키나 이 브랜디나 꼬냑은 증류를 한 다음에 숙성을 시키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5년, 10년, 20년, 30년 숙성을 해야 됩니다. 한국의 전통적으로 만든 소주는 술맛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막걸리나 청주가 맛있어요. 그래서 소주를 내리면 바로 소주 고리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이 명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죠. 그죠? 이 술들이 쌀로 만든 술이 이번에 학술대에서 제가 배운 건데요.
쌀을 농사를 짓는 나라에서는 뭐든지 어디든지 쌀로 만든 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브렘이라는 술이죠. 이것도 역시 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기 이제 전통적 소주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리에서 인터내셔널 라이스 페스티벌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포스터를 한번 저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것들은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술과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쓰는 모든 술과 같은 단어를 이렇게 리스트를 해놓은 겁니다. 쌀로 술을 만드는 나라에서는 저런 이제 이 단어를 술 대신 씁니다. 그래서 이 DNA를 우리가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 제품, 이 외국에서 어떻게 팔릴 수 있을까? 한국의 고가 브랜드. 제가 몇십 년을 고민해 온 거죠. 제가 이 프로젝트에 굉장히 몰입하게 된 것도 이거를 풀면 우리가 굉장히 제가 수건했던 이런 그 한국 브랜딩이 국제적인 브랜딩이 어떤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 단군 신화에 그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널리 세상 사람을 이롭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술을 외국에 팔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라는 그런 바운더리를 훨씬 넓혀야 됩니다. 우리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사실 중국은 너무 커서 자기가 항상 중심이고 일본은 좀 지은죄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얘기하기 좀 견면쩍겠죠. 그렇죠? 낯이 있으니까.